카메라에 포착된 미확인 존재들, 설명되지 않은 하늘과 지상의 기록, 한때 미확인 비행 물체 이야기는 흐릿한 사진 몇 장과 믿기 어려운 증언에 기대는 음모론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위성 영상, 군사용 열화상 장비, 가정집 보안 카메라,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의 휴대전화까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록 장치들이 기존의 상식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장면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나중에 허무할 만큼 단순한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록은 여전히 질문만 남긴 채 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카메라에 남겨진 가장 기묘한 장면들과 그것을 둘러싼 증언과 의혹, 그리고 밝혀진 진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고 여겨졌던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 미국 정부 미확인 비행물체 관련 자료 162건 공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외계 생명체와 미확인 이상 현상에 관련된 정부 문서들을 확인하고 검토한 뒤 공개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공개석상에서 매우 흥미로운 자료들이 다수 발견됐으며 첫 번째 자료들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8일 미국 국방부는 퍼슈라는 이름의 자료 체계를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공개 자료에는 PDF 문서 120건, 영상 28건, 고해상도 이미지 파일 14건이 포함됐습니다. 자료의 출처로는 미국 연방수사국, 국방부, 미국 항공우주국, 국무부가 제시됐습니다. 총 162건의 자료. 이 숫자는 단순한 파일 개수를 넘어 오랫동안 추측으로만 떠돌던 미확인 현상에 대해 정부가 실제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인상을 대중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나 공개 자료가 곧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자료들은 이제부터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새로운 질문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1. 이라크 군사기지 상공에서 포착된 해파리 형태의 물체. 2018년 이라크의 한 연합 군사기지 상공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고급 군사용 적외선 열화상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영상 속 물체는 기존의 항공기나 드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촉수 혹은 다리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아래로 늘어진 채 물체는 기지 위를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이동했습니다. 더 기이한 점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맨눈으로는 그 물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화상 장비에서는 그 형체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비행하는 동안 아래로 늘어진 구조물들은 바람에 흔들리지도 접히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의 단단한 조형물처럼 끝까지 같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풍선이나 드론의 움직임과는 쉽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영상 속 물체는 열화상 화면 안에서 짙은 검은색에서 눈부신 흰색으로 빠르게 변합니다. 이는 표면 온도가 거의 순간적으로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었고, 알려진 지구상의 재료 특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문을 낳았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은 이 물체가 물 위를 이동한 뒤 그대로 호수 안으로 내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중에서 물속으로, 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거침없이 이동하는 듯한 이 특성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물체가 공기와 물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존재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국가도 이 물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학계 역시 이 장면에 대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통상적 설명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3. 전직 공군 정보장교가 의회에서 제기한 주장. 미국 의회 청문회장에는 단순한 인터넷 제보나 익명의 목격담과는 전혀 다른 무게의 증언이 등장했습니다. 퇴역 공군 정보장교 데이비드 그러시는 공식 증언 자리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오랜 기간 미확인 비행 물체를 회수하고 연구하는 비밀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의회 위원회 앞에서 선서를 한 뒤 증언했습니다. 그러시는 과거 미국의 정찰 위성을 운영하는 국가정찰국에서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미확인 이상 현상을 수집하고 그 기술을 역설계하려는 수십 년짜리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히 대중에게 정보가 숨겨졌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의회 자체에도 일부 정보가 불법적으로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의 증언만으로 프로그램의 실체가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 공식 기록에 남은 이 증언은 미확인 현상 논쟁을 더 이상 주변부의 이야기로만 치부하기 어렵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5. 미 해군 조종사들이 공중에서 마주친 정체불명의 물체. 2020년 버지니아 비치 인근의 제한 공역에서 이상한 상황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5 소속 조종사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레이더 신호가 같은 지역에 계속 나타나는 현상을 감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비 오류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신호는 점점 더 무시하기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속훈련 비행 중이던 미 해군 전투기 2대가 약 30m 간격으로 나란히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체불명의 물체 하나가 두 전투기 사이를 엄청난 속도로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선두 조종사는 그 물체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완전히 투명한 구체 안에 어두운 색의 정육면체가 떠있는 모습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물체에는 조종석도, 날개도, 추진 배기가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도는 극단적으로 빨랐고 두 전투기와 충돌할 뻔할 만큼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이 아찔한 순간은 비행대 전체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많은 조종사들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자신들이 본 것을 이야기했다가 조롱당하거나 전문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목격한 물체의 정체에 대한 공식적인 최종 설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6. 여객기 창밖에서 촬영된 검은 원통형 물체. 2024년 4월 24일 미셸 레이스라는 승객은 뉴욕 퀸스의 라과디아 공항 상공을 비행기행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뉴욕 시내의 윤곽을 배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어두운 원통형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물체는 평범한 항공기와는 다른 모습으로 짧은 순간 화면에 담겼습니다. 레이스는 이를 잠재적인 항공 안전 위험으로 판단해 곧바로 영상을 미 연방항공청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해군 출신인 그녀의 아버지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혹시 드론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렸지만 만약 실제로 드론이 라과디아 공항 인근에서 운항 중인 상업용 여객기 가까이 접근한 것이라면 이는 연방항공법상 매우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또 다른 승객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레이에스에게 연락해 자신 역시 비행 도중 창밖에서 검은 원통형 물체를 보았다고 확인해 준 것입니다. 짧은 영상 한 장면만으로 그 정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명의 승객이 같은 비행에서 비슷한 물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는 점은 이 사건을 단순한 착각으로만 넘기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7. 비밀시설에서 발견됐다고 주장되는 미확인 비행체 한 영상에는 매우 위험해 보이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촬영자는 철저히 통제되는 것으로 보이는 군사시설 내부 혹은 그 인근으로 몰래 들어간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카메라는 대중의 시선에서 숨겨진 채 보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비행 물체를 촬영합니다. 영상의 정확한 촬영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촬영 시점이나 관련 기관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면 속 주변 환경만 보면 일반적인 민간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제한시설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 놓여 있던 물체는 우리가 흔히 외계 비행체를 소재로 한 영화나 미확인 비행 물체 목격담에서 떠올리는 형태와 닮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일 수도 있고 비밀리에 개발된 군사 실험체일 수도 있으며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 회수된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된 물체일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그 디자인이 매우 독특하고 외형의 세부 구조가 비교적 선명하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비행 물체들이 사실 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군이 직접 만든 극비 장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영상은 바로 그 주장을 뒷받침할지도 모르는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8. 뒷마당을 지나간 기이한 존재의 정체. 2019년 6월 미국 콜로라도주 라훈타에 살던 비비안 고메즈의 집 앞 진입로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는 늦은 밤 이상한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주차된 자동차 옆을 지나가는 작은 형체. 그 존재는 두 다리로 걷고 있었고 몸은 지나치게 말라 보였습니다. 다리는 가늘고 길었으며 머리 양옆에는 커다란 귀처럼 보이는 것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몸을 흔들며 마치 기묘한 춤을 추듯 이동하다가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순식간에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외계 생명체가 촬영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명 영화 시리즈에 등장하는 허구의 캐릭터와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자체는 조작되지 않은 실제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예상보다 훨씬 평범했고 동시에 놀라웠습니다. 화면 속 존재는 외계인이 아니었습니다. 고메즈의 9살 아들이 몰래 집 밖으로 나가면서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슬리퍼와 속옷 차림으로 걸어가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둠, 낮은 화질, 독특한 옷차림이 겹치면서 평범한 아이의 장난스러운 외출은 인터넷 역사상 가장 널리 퍼진 외계인 오해 영상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9. 마이애미 쇼핑센터의 거대한 회색 형체. 2024년 1월 1일 미국 마이애미의 베이사이드 마켓플레이스 쇼핑센터에서 벌어진 사건은 온라인 공간을 순식간에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현장에는 60대가 넘는 경찰 차량이 몰려들었습니다. 반짝이는 경찰차 불빛 사이로 거대한 회색 형체가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듯한 영상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경찰 출동과 흐릿한 형체가 결합되자 소문은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대도시 한복판에서 외계 존재와 관련된 사건이 벌어졌고 정부가 이를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이애미 당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의 대규모 출동은 외계 존재 때문이 아니라 막대기와 북죽을 든 5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벌인 폭력적인 소동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상 속 거대한 실루엣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가까이 서 있던 경찰관 2명이 빛과 거리 때문에 하나의 큰 형체처럼 보인 착시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 흐릿한 야간 영상, 그리고 불안한 상상력, 이 세 가지가 만나면서 실제 사건은 순식간에 도시 한복판 외계인 출연설로 변해버렸습니다. 10. 집 옆 현관을 지나간 회색 존재. 2025년 6월 5일 새벽 1시 한 집주인은 보안 카메라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그녀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말했습니다. 집 옆 현관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형체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는 키가 약 90cm 정도로 보였고 창백한 회색 피부와 길쭉한 타원형 머리를 가진 인간형 생물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몸을 구부린 채 걷는 듯한 모습은 영상의 공포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영상을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그것은 외계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주변에서 들려온 이야기 때문에 더 커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새벽 12시 45분 무렵 지붕 위에서 3차례의 크고 거친 충격음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영상에는 무거운 금속 문이 억지로 열리는 듯한 소리까지 함께 녹음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터넷 이용자들의 분석은 전혀 다른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레딧의 회의적인 이용자들은 화면 속 실루엣이 실제로는 커다란 검은색 비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지나가던 지역 주민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봉투를 든 방식 때문에 머리가 길게 늘어난 것처럼 보였고 몸도 작고 구부러진 존재처럼 왜곡되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카메라는 때때로 가장 평범한 장면을 가장 무서운 이야기로 바꾸어 놓습니다. 11. 브라질 숲속 카메라에 남은 창백한 형체. 브라질의 깊은 정글 한가운데 야생동물을 관찰하기 위해 설치된 원격 감시 카메라가 수상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커다란 나무 뒤 지면 가까이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창백한 존재. 그 형체는 털이 없는 흰색 인간형 생물처럼 보였고 몹시 마르고 긴 몸과 비정상적으로 커 보이는 머리를 지닌 듯했습니다.
영상 속 모습만 보면 그 존재는 숲바닥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영상은 초자연적 현상을 다루는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실제로 촬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저조도 환경에서 생긴 빛 번짐이나 렌즈 반사 때문에 만들어진 착시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나무 뒤에 있던 형체가 무엇이었는지 확실하게 확인됐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숲은 여전히 조용하고 영상은 단 한 장면의 의문만 남긴 채 인터넷을 떠돌고 있습니다. 12. 들판의 작은 시신과 브라질 숲속의 조우. 인도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은 밤중에 들판 한가운데 놓여있는 믿기 어려운 물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백하고 가느다란 몸, 비정상적으로 커 보이는 머리, 크고 검은 눈처럼 보이는 얼굴. 그 형체는 마치 생명을 잃은 작은 외계 존재의 시신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휴대전화 조명을 비추며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누구도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발견 당시 그 존재는 움직임 없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은 인도의 작은 마을이 마침내 외계 생명체 존재의 확실한 증거를 발견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별개의 또 다른 장면도 이어집니다. 브라질의 한 남성은 늦은 밤 집 근처 숲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리의 근원을 확인하기 위해 숲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마주쳤다고 주장한 것은 숲풀 사이에 조용히 서 있던 회색빛 존재였습니다. 그 생물은 마르고 창백한 몸을 지녔으며 크고 검은 눈과 인간이 아닌 듯한 외형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더 이상했던 것은 그 존재가 남성의 등장에도 놀라거나 달아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저 차분하게 아무런 동요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극심한 충격에 빠졌고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곧장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그는 자신이 본 것의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존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현장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13. 제한구역 S4에서 유출됐다고 주장되는 영상. 한때 인터넷을 뒤흔든 영상 가운데에는 극비 제한구역 S4 내부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영상도 있습니다. 화면은 의도적으로 어둡게 유지됩니다. 그 이유는 격리된 존재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영상 속에는 생물학적 격리실 유리벽 뒤에 앉아있는 듯한 외계 존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누군가가 말이 아닌 방식으로 마치 정신적인 교신을 시도하듯 그 존재와 접촉하려 합니다. 하지만 화면 속 생명체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생명체는 고통스러운 듯 무너지기 시작하고 의료진을 불러야 한다는 다급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도움은 곧바로 도착하지 않습니다. 지연되는 시간은 영상 전체에 극도의 긴장감을 더합니다. 이어지는 음성 설명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종족은 자신들의 생태계에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오래전에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흔한 미생물조차 견딜 방어체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평범한 지구의 미생물들이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그 존재의 호흡기를 빠르게 공격하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영상은 의료진이 마침내 위중한 상태의 비정상 생명체를 살펴보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물론 이 영상이 실제 기록인지 정교하게 연출된 허구인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남긴 불안감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생명체를 만난다면 가장 위험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서로에게 너무나 평범한 환경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15. 브라질 절벽 위에 나타난 거대한 인간형 존재들. 2023년 12월 30일 심리학자 사라 달레테는 가족과 함께 브라질 일리아 투 멜섬의 엔칸타다스 해변 절벽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 가족들은 멀리 있는 험준한 지형 위에서 믿기 어려울 만큼 커 보이는 인간형 형체 2개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이폰 13 프로로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영상 속 두 존재는 가파르고 거친 지형을 자신있게 이동하는 듯 보였습니다.
폭격자들이 특히 놀란 이유는 그 크기였습니다. 키가 사람의 머리 높이까지 자랄 만큼 빽빽한 산악수풀이 영상 속 존재들에게는 무릎 정도 높이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두 형체의 키는 3m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퍼졌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확산됐고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브라질 파라나주 정부는 이 화제를 관광 홍보에 활용하며 외계 방문객이 찾아온 것처럼 표현한 유머러스한 글까지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 프로 농구 선수가 영상을 올리며 자신은 키가 1m 96cm이고 산을 오르던 외계인 목격담의 주인공이 사실 자신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그 게시물이 자신의 큰 키를 소재로 한 농담일 뿐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문은 남았습니다. 목격 장소로 알려진 정상 부근은 식생이 매우 빽빽하고 가파르기 때문에 일반 등산객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결국 절벽 위의 거대한 형체들이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이 영상은 해결되지 않은 기묘한 장면으로 남게 됐습니다. 16. 도로변 풀숲에서 달려온 창백한 존재. 어두운 미국의 외곽도로. 조명 하나 없는 밤길을 운전하던 사람들이 촬영한 한 영상은 틱톡에서 엄청난 관심을 모았습니다. 차량 안의 사람들은 처음에 도로 옆 키 큰 풀숲 사이에서 움직이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큰 사슴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비교적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차량의 전조등이 풀숲을 비추는 순간 창백한 흰색의 인간형 형체가 드러납니다. 털이 없는 듯한 몸, 사람과도 동물과도 쉽게 닮았다고 말하기 어려운 모습. 그리고 바로 그때 평온했던 대화는 순식간에 비명으로 바뀝니다. 그 창백한 존재가 네 발로 몸을 낮추더니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차량을 향해 곧장 달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상은 카메라가 거칠게 떨어지고 차 안 사람들의 당황한 비명이 들리는 순간 갑작스럽게 끝납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것이 실제로 정체불명의 존재와 마주친 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적인 사람들은 영상 전체가 연출된 속임수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했거나 특수 의상을 입은 연기자가 등장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현재까지 이 영상이 실제인지 계획된 연출인지 확정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한밤중 도로 옆에서 이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면 진실이 무엇이든 그 공포만큼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17. 다락방 문 너머에서 나타난 얼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밤중 다락방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면 직접 올라가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즉시 경찰을 부르시겠습니까? 이 영상 속 남성은 직접 확인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손에 든 것은 흔들리는 카메라와 손전등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락방 입구로 올라갑니다. 낡은 바닥이 삐걱거릴 때마다 영상의 긴장감은 더 짙어집니다.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그의 손은 조심스럽게 다락방 출입문을 향합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잿빛에 가까운 창백한 피부, 유난히 큰 두개골, 깊고 어두운 눈, 회색 외계 존재를 연상시키는 얼굴이 칠흑 같은 다락 공간에서 앞으로 기울어지며 남성을 똑바로 바라보는 듯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성을 붙잡고 확인하려는 시도보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 먼저 작동합니다. 남성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공포에 질린 채 그대로 도망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상이 공포 영화처럼 연출된 장면일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실제 사건인지 세밀하게 기획된 영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영상이 진짜든 아니든 다락방 문이 열리는 순간 시청자들이 느끼는 긴장과 두려움은 너무나도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18. 로즈웰 사건과 외계 생명체 시신에 관한 증언. 현대의 군사 은폐 의혹과 외계 생명체 수설을 이야기할 때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출발점으로 남아있는 사건은 1947년 7월의 로즈웰 사건입니다. 미 공군이 실시한 공식 조사 인터뷰에서 로즈웰의 장례업자였던 글렌 데니스는 섬뜩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로즈웰 육군 비행장 병원에 근무하던 한 육군 간호사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사막의 추락 현장에서 회수된 세구의 작고 연약한 비인간형 시신을 의료진이 다루는 과정에 자신이 호출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그 존재들은 가늘고 힘없는 팔다리를 지니고 있었으며 손가락은 4개였고 머리는 평범한 인간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는 갑자기 어디인지 알려지지 않은 장소로 전근됐다고 합니다. 데니스가 그녀와 다시 연락하려 했을 때 그녀가 해당 기지에서 근무했다는 군 기록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후 도착한 편지 한 통에는 그녀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누구도 그녀가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혹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증언은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로즈웰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공포를 수십 년 동안 살아있게 만든 주요 이유 중 하나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19. 멕시코 의회에 등장한 외계 미라 논란. 2023년 9월 13일 물리적인 외계 생명체 증거를 둘러싼 세계적 논쟁은 매우 논란스러운 장면과 함께 새로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스스로를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자이자 언론인이라고 소개한 하이메 마우사는 멕시코 의회에서 열린 미확인 이상현상 공식 청문회에 두 구의 미라 형태 시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가늘고 연약해 보이는 세 손가락의 유해가 페루 나스카선 인근의 무덤에서 발견됐으며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00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유해들이 지구 밖 생명체의 흔적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의 반응은 매우 빨랐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레이크헤드 대학교 고대 유전자 연구실에서 실시한 유전자 분석 결과 미라 조직은 전적으로 인간의 것이며 고대 페루 미라의 일부라는 결론이 제시됐습니다. 이어 국제과학분석단이 실시한 액선 촬영과 법의학적 분석에서는 이 시신들이 고대 미라화된 인간의 뼈와 동물의 뼈를 결합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라마의 두개골과 여러 포유류의 신체 일부가 사용돼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회색 외계 생명체의 형태를 흉내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학적 분석을 통해 속임수라는 결론이 제시됐지만 이 사건은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생명체의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증거를 직접 보고 싶어 하는 대중의 욕망은 매우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20. 밥 라자르의 오랜 주장. 30여 년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텔레비전 방송에 얼굴을 가린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데니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꺼낸 이야기는 매우 구체적이었고 동시에 불길했습니다. 그는 과거 네바다주의 에어리어 51 인근 에스포라고 불리는 기밀구역에서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이상한 비행체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그것들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 물체들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었으며 그 기술은 당시 인류가 이해하던 물리학의 범위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989년 5월 15일 그는 마침내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밥 라자르였습니다. 라자르는 미국군 당국이 회수한 외계 비행체 9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추진 체계를 역설계하려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비행체들이 매우 무겁고 안정적인 원소인 105번 원소를 사용하는 반물질 반응 장치로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일 과학자들은 실제로 105번 원소를 확인했고 그것은 모스코팩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라자르의 설명에 따르면 그 반응 장치는 국소적인 중력파를 만들어내며 이를 특정 방향으로 집중시키면 비행체 주변의 시공간을 왜곡하고 압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통적인 양력이나 추진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엄청난 성간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을 가장 오래 붙잡아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주장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빛나는 물체, 날개나 추진 흔적 없이 움직이는 비행체, 기존의 탄도 운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급격한 이동. 그가 오래전에 묘사한 특징들은 오늘날 군사 감지 장비가 포착했다고 알려진 미확인 이상 현상들의 모습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닮았다는 사실만으로 그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수십 년 동안 이 논쟁의 중심에서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일관성과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 때문일 것입니다.